반갑습니다. 뚝딱쌤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1학기 3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수학에서의 규칙, 수학에서의 대응은 어떤 건지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연수는 드론을 조립하는 체험학습을 하려고 재료를 준비했대요.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시다. 여러분 드론하고 사람하고 좀 비교하면 좀 그런데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럼 팔은 몇 개죠? 두 개죠. 사람이 2명 있으면 팔은 몇 개죠? 그렇죠. 4개죠. 3명이면 6개. 2개씩 늘어나잖아요. 이게 규칙적으로 늘어나고 한 명일 때 2개. 이게 대응 관계예요. 2명일 때 4개. 대응 관계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관계를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 드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드론의 수와 날개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드론이 하나일 때는 날개가 4개래요. 그럼 드론이 2개면 당연히 몇 개겠어요? 8개. 어떻게 나왔습니까? 곱하기 4를 했죠. 그러면 드론이 5개일 때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개 곱하기 4 하면 되고요. 드론이 10개일 때도 곱하기 4해서 40개. 그러면 날개의 수가 72개일 때 드론의 수는 72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4일은 4, 4, 8에 32. 그래서 18개네요. 드론의 수는. 그리고 드론이 50개일 때는 날개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곱하기 4를 하면 200개가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요. 1000개일 때도 곱하기 4, 10,000개일 때도 곱하기 4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과 같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볼게요.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날개의 수를 별표, 별이라고 했을 때 날개의 수는 드론의 수에 곱하기 몇을 했었죠? 4죠. 이게 대응 관계식입니다. 참 간단하죠. 그러면 아까 세발 자전거, 아까가 아니라 세발 자전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세발 자전거는 한 대일 때 바퀴가 3개고 2개일 때 6개고 3개일 때 9개죠.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의 수를 네모라고 하고 바퀴 수를 세모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자전거의 수와 바퀴의 수의 대응관계식을 선생님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전거의 수에 세발 자전거 3개씩 늘어나니까 곱하기 몇을 해요? 3개, 3 하면 바퀴 수가 되죠. 이것도 대응 관계식입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네모는 자전거의 수, 그리고 세모는 바퀴수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꼭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연수가 만든 드론은 1초에 6m를 비행을 한대요. 이 드론의 비행 시간과 비행 거리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초마다 몇 미터씩 갑니까? 6m씩 가죠. 그러면 간 거리는 6m씩 늘어날 거예요. 2초 때는 몇 미터 갑니까? 12m. 3초일 때는 그렇죠. 곱하기 6을 하면 18m. 이렇게 곱하기 6 한 수만큼 늘어날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시간은 세모네요. 초는 세모고 비행거리는 네모예요. 비행거리는 아까 우리 초에 곱하기 몇을 했었죠? 그렇죠. 1초에 6m씩 가니까 곱하기 6을 했었어요. 그러면 10초 후에는 몇 미터 갈까요? 60m 가겠죠. 100초 후에는 600m 가고요. 자, 이 대응관계식을 보고 몇 초 후에 간 거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대응관계식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줄넘기한 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자, 1분 했을 때 11칼로리가 소비되고요. 그리고 2분일 때는 곱하기 12를 해서 22kcal가 소모되네요. 그러면 6분 했을 때는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그렇죠. 12를 해야죠. 66. 선생님, 6분 동안 줄넘기를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요. 쉬지 않고 1분 했을 때와 6분 했을 때 같은 능력치로 줄넘기를 한다는 의미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기계가 이제 줄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10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2를 곱하면 110입니다. 그럼 660kcal를 소비하려면 과연 몇 분을 줄넘기를 해야 되는가 했더니 660 나누기 12를 하면 60분이네요. 1시간 줄넘기를 하면 660칼로리가 소모가 되네요. 이렇게 대응 관계식을 했어요. 그러면 줄넘기 한 시간이 네모분일 때 소모된 열량 킬로칼로리를 자신만의 기호로, 저 선생님은 하트로 할래요. 왜냐고요? 킬로칼로리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좋으니까 빨리 빠져라 하트 나타내어 보세요. 그 기호를 사용하여 줄넘기 한 시간과 소모된 열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모된 열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하트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시간에 하트가 나오려면 시간에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1분에 11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11을 하면 됩니다. 슬기의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자, 슬기가 12살일 때 2019년이었어요. 그럼 11살일 때는 몇 년도일까요? 그렇죠. 같이 하나 줄어야 되겠죠. 슬기는 2020년도에 몇 살일까요? 13살이겠죠. 그리고 슬기는 20살일 때는 2027년도에 20살이에요. 22살은 더하기 2를 하면 2029년에 22살이 되겠네요. 슬기의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슬기의 나이를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리고 연도를 네모라고 한다면, 자, 슬기 나이에 네모가 나오려면 더하기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슬기 11살일 때 더하기 몇을 해야 2018일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몇 살일 때? 그러면 물음표는 2018에서 빼기 1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07이 됩니다. 그래서 슬기 나이에 2007을 하면 네모가 되는 거예요. 옆에 더 잘 써줄게요. 슬기 나이에 2007을 더하면 네모, 연도가 나온다. 이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22에 2007을 더하면 얼마인지 봅시다. 2029. 맞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대응 관계식을 잘 세운 겁니다. 형과 동생이 저금통에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형은 가지고 있던 1,000원을 먼저 저금했고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000원씩 저금하기로 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형이 먼저 저금을 했네요. 1,000원을 먼저 저금했고 동생은 이때 저금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일주일 후에 서로 1,000원씩 저금하기로 했어요. 그럼 형은 기존에 1,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2,000원이 되고 동생은 1,000원이 되네요. 동생은 이때 시작했으니까 1,000원이 되고요. 2주일 후에도 1,000원씩 저금하기로 했으니까 1,000원씩 더해주면 되겠죠. 3주일 후에도 1,000원씩 가지고 있던 돈에서 1,000원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형이 모은 돈을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동생이 모은 돈을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생이 모은 돈은 형이 모은 돈보다 항상 얼마가 적어요? 그렇죠. 1,000원이 적죠. 그래서 형이 모은 돈에서 항상 1,000원을 빼면 동생이 모은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응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규칙성이 있는 것을 보면 대응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응 관계식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로 해요.